자, 이제 포토샵을 실제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할 건데요.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포토샵을 사용할 때 어떤 기본 개념들, 포토샵 사용에 있어서의 기본 개념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뭐 지난 영상에서 제가 포토샵 설치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는데요. 포토샵을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처음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뭐 이런 화면은 뭐 설정해서 그냥 이 화면 건너뛰는 걸로 뭐 설정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화면이 나오면은 자, 뭐 홈이 있고 런이라고 해서 뭐 포토샵 학습에 대한 영상을 제공을 해줘요. 어도비사에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막 있는데, create new, 이게 이제 새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몇 가지 템플릿들을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 혹은 내가 직접 사이즈와 해상도를 입력해서 생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만약에 인쇄용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 상단에 프린트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뭐 A4 사이즈, 뭐 A3 사이즈 등등 보시면은 이 인쇄용은 다 300 ppi로 돼 있죠. 300 dpi. 이거 해상도 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돼 있고, 뭐 모바일이라고 하면은 각 기종 핸드폰의 어떤 사이즈들에 맞춰서 이런 템플릿을 제공을 해주기도 해요. 근데 보면은 다 얘네들은 72 dpi죠. 그때도 얘기했지만 인쇄용은 300, 그리고 화면용은 72를 쓴다고 했어요. 자, 어쨌든 이제 저희도 한번 새 파일을 만드는데, 저는 보통 1280, 720이나 1920, 1080을 많이 쓰는데, 지금은 설명을 위한 거니까 직접 한번 여기 사이즈를 입력을 해볼게요. 먼저 단위는 반드시 픽셀을 사용해 주세요. 우리는 화면에 보여지는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센티미터나 밀리미터가 아닌 픽셀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픽셀 기준으로 가로 사이즈는 제가 그냥 뭐 한 1920, 1920의 세로는 1080, 16대 9죠. 그 다음 레졸루션 값은 PPI 값은 72를 입력을 할게요. RGB 컬러, 당연히 RGB 컬러예요. 만약에 인쇄용이면은 CMY 컬러를 사용하는데 저희는 RGB 컬러를 사용해야겠죠. 뭐 그레이 스케일은 이제 회색조, 회색, 랩 컬러, 비트맵, 뭐 이거는 저도 안 써봐서 뭘 얘기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RGB 컬러를 하고 8비트로 하고 크리에이트를 누르면은 자, 이렇게 새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몇 가지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역시 레이어. 이 레이어 개념이겠죠. 근데 레이어를 설명하기 전에 이거부터 설명을 해야겠네요. 이 포토샵의 기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이게 툴바예요. 툴바. 포토샵의 각종 도구들, 툴, 기능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 툴 상세 옵션 부분입니다. 내가 현재 여기서 선택한 툴에 대해서 상세 옵션을 제공해 주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내가 다른 툴을 선택할 때마다 여기가 계속 바뀌죠. 이 부분이 툴 상세 옵션 부분. 그 다음 요게 이제 작업 영역, 캔버스라고 해요. 캔버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이 부분이 캔버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패널들, 각 기능들에 대한 패널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상세 기능에 대한 패널이라고 해야 될까? 뭐 예를 들어서 텍스트 부분을 보면은 여기 이 텍스트 관련 상세 옵션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만지는 옵션들이 여기 이 패널에서도 조정을 할 수 있게 패널에서도 조정을 해줘요. 혹은 뭐 색을 선택할 때 여기서 이제 컬러 피커를 이용해서 색을 선택을 하지만 여기 컬러 패널에서 직접 내가 보면서 이렇게 색을 바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부분이 이제 내가 사용하는 툴에 대한 상세 패널을 제공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업은 여기서 이루어지고 도구는 여기서 고르며 그 도구에 대한 상세 옵션은 여기서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포토샵의 첫 번째 개념, 레이어 개념입니다. 레이어 개념.
이 레이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내가 그림을 그리려면은 종이가 있어야겠죠. 그림을 그리려면 종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레이어가 바로 그 투명한 종이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투명해요. 자, 지금 포토샵을 처음 새 파일을 만들면 여기에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이렇게 잠겨 있고 흰색 캔버스가 생성이 되는데 얘는 그냥 사용하지 마세요. 얘는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반드시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생성해서 사용하는 버릇을 들이세요. 자, 일단 백그라운드를 안 보이게, 자, 이 레이어 패널을 보면은 이렇게 현재 내가 사용 중인 레이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특정 레이어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눈을 끄면 눈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눈을 끄면은 레이어를 안 보는 거, 키면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1번 레이어에다가 지금 1번 레이어가 선택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리면은 1번 레이어에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을 끄면은 어때요? 사라지죠? 다시 키면은 나타나죠?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지우고 보면은, 자, 이 회색 체크무늬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투명하다는 걸 상징해요. 지금 이 부분은 투명하다는 거예요. 요 체크무늬, 회색 체크무늬는 투명하다라는 걸 얘기한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투명한 종이에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요게 레이어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 레이어를 또 하나 레이어 패널에서 생성을 하면은 2번 레이어가 생성이 됐죠. 자, 요번에는 뭐 다른 색깔로 제가 또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자, 밑에 이 보라색으로 그었던 선을 지금 덮어버렸죠. 하지만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그은 선은 요 2번 레이어잖아요. 그래서 2번 레이어를 안 보이게 가리면은 1번 레이어 온전하게 아직 남아있죠.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투명한 종이, 작업용 종이를 계속 중첩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레이어에다가 나중에 뭐 다 설명하겠지만 필터를 사용한다거나 혹은 레이어 이펙트를 사용한다거나 뭐든지 이 작업은 레이어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내가 현재 어떤 레이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확실히 선택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지, 무조건 한 레이어에다 모든 걸 다 작업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레이어를 여러 장 이렇게 중첩시켜서 쌓아 나가면서 작업을 해도 되니까 반드시 한 레이어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레이어를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레이어 패널에서 보면은 이렇게 레이어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 지울 수도 있는데, 지우는 방법은 지울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이 하단에 쓰레기통 버튼, 쓰레기통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삭제가 돼요. 혹은 이 레이어를 잡고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쓰레기통에다가 갖다 넣어도 삭제가 됩니다. 레이어를 생성하는 거는 요 플러스 새 레이어 아이콘, 레이어를 삭제하는 것은 요 쓰레기통 아이콘.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거나 지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잘 안 보이네. 자, 이런 레이어가 있는데 이 레이어를 똑같은 걸 복사를 하고 싶어. 복사를 하고 싶을 때는 요 복사하고 싶은 레이어를 그대로 또 드래그해서 새 레이어의 아이콘에다가 갖다 넣으면은 이렇게 레이어 2 카피라고 생성이 됐죠. 이렇게 똑같은 레이어가 생성이 돼요. 혹은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포토샵에서 나중에 이동 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Alt 키를 누르고 이동을 한다라는 개념은 무조건 복사예요. 거의 복사라고, 그냥 포토샵에서 Alt 키를 누르고 이동은 복사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이동 툴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레이어 개념 중에 하나가 요 폴더예요. 그룹, 레이어 그룹이라고 불러요. 자, 이 폴더를 클릭을 하면은 자, 이렇게 레이어 그룹이라고 써 있는 폴더가 하나 생성이 돼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들어 있는데 요 여러 개의 레이어를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어보면은 지금 아까 그 레이어들이 이 그룹에 들어가 있죠.
그 레이어를 선택할 때는 이렇게 클릭을 하면 되지만 다중 선택을 할 때는 여러분들 윈도우상에서 뭐 컨트롤 누르고 파일 여러 개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딱딱딱 집으면은 파일들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잖아요. 혹은 쉬프트 누르고선 클릭하고 클릭하면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파일이 선택이 되죠.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레이어도 선택을 하고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하면은 다중 선택이 가능을 해요. 혹은 선택한 후에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을 해도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레이어가 선택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중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레이어를 이 폴더 그룹에다가 집어넣으면은 하나의 그룹으로 폴더로 묶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 있는 애들을 한꺼번에 이동을 한다거나 뭐 뭔가를 한다거나 할 때 한 번에 관리를 할 수 있고, 그 레이어 정리를 되게 잘 해야 돼요. 레이어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특히 이 그 레이어 정리할 때 이 폴더 기능, 그룹 기능이 되게 유용하게 잘 쓰여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또 설명할 거는, 이거는 레이어 스타일 설명할 때도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 지금 레이어가 현재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 폴더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닫아놨을 때는 이게 마치 한 장의 레이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이 세 개의 레이어를, 자, 제가 이 세 개의 레이어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E를 누르면은 레이어를 합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 여기서 레이어 패널에서 메뉴를 열어보면은 머지 레이어라고 있어요. 머지 레이어, 컨트롤 E. 머지 레이어는 내가 선택한 레이어들을 합치는 거예요. 하나의 레이어로. 그래서 제가 컨트롤 E를 눌러서 하나의 레이어로 합쳤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가 된 거예요. 지금 얘네는, 자, 요거는 아까 폴더에 있는 애들이고,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가 됐잖아요. 이거랑 이 하나의 폴더에 서로 다른 레이어지만 하나의 폴더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레이어를 마치 합쳤을 때랑 똑같은 거. 이 폴더를 선택하는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어를 합쳤을 때와 폴더로 하나로 묶어놨을 때는 같은 것이다. 개념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단지 그룹에 묶인 애들은 이렇게 레이어가 실제로는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얘는 하나로 합친 거다라는 거. 요게 그룹 개념입니다. 레이어의 그룹 개념. 그래서 뭐 나중에 레이어 스타일, 이게 왜 제가 이거를 굳이 짚고 넘어가냐면은, 나중에 레이어 스타일 수업할 때 이 폴더에도 레이어 스타일이나 레이어 이펙트를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때 필요한 개념이라서, 그때 이해를 해야 하는 개념이라서 지금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 레이어를 보면은 여기 위에 보면 오퍼시티라는 게 있어요. 오퍼시티는 뭐냐? 투명도를 얘기해요. 레이어의 투명도. 지금 100%죠. 자, 100%예요 현재. 근데 제가 이 투명도를 낮춰볼게요. 이렇게 한 55%로 낮췄더니 어때요? 반투명해졌죠? 반투명이 되면서 이 뒤에 배경에 흰색 체크 무늬가 지금 비쳐 보이기 시작하죠. 오퍼시티는 그 레이어의 투명도를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필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필 값을 한번 낮춰볼게요. 어때요? 투명해지죠, 똑같이. 근데 요거 두 개는, 필과 오퍼시티는 개념이 달라요. 육안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 나중에 레이어 스타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오퍼시티라는 거는, 오퍼시티 개념은 투명도를 얘기한다. 이 투명도는 레이어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브러쉬를 보면은 브러쉬에도 오퍼시티가 있죠. 지우개에도 오퍼시티가 있어요. 이 오퍼시티 개념은 다른 여러 가지 툴에서 이 투명도라는 개념은 많이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되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블렌드 모드라고 해서 그 레이어의 속성을 결정하는 어떤 블렌딩 옵션, 블렌딩 모드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나중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각 레이어별로 블렌드 모드를 내가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이 부분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레이어 개념이에요. 뭐 여기에 보면은 레이어 스타일, 뭐 마스크 등등이 있는데, 요거는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레이어는 어떤 내가 작업을 위한 투명한 종이 같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혹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투명한 작업, 캔버스,
종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게 레이어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포토샵의 기본 개념 중에 하나가 선택 영역에 대한 건데, 선택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여기 이제 제가 나중에 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한 가지 요 마켓 툴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선택 영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영역을 선택하는 거예요. 특정 영역을 선택해요. 이 영역을 선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브러쉬로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어때요? 제가 선택한 영역 안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 밖에서는 작업이 안 되죠. 아무리 그어도 그려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 선택 영역 안에서는 색이 칠해지죠. 자, 이 선택 영역 선택이라는 개념은 내가 어떤 특정 부분에서만 국한해서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레이어 전체에다가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레이어 안에서도 어떤 특정 부분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역을 선택한다, 뭐 선택 영역이다, 뭐 영역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선택 영역에 대한 개념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뭐 포토샵의 개념이라기보다 어떤 이미지 처리, 뭐 포토샵에서 가져온 개념인가? 이미지에 대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안티 엘리어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안티 엘리어스 걸. 자, 먼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막기 툴, 영역 선택하는 툴을 선택을 했는데, 여기 상단에 보면은 안티 엘리어스라는 애가 체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얘를 끄고 이렇게 원을 그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색을 칠했어요. 자, 이번에는 안티 엘리어스를 체크를 하고 킨 다음에 제가 또 원을 그렸어요. 그리고 색을 칠했습니다. 자, 요거를 확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요 포토샵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하얀색 선이 생기잖아요. 이걸 이제 픽셀 그리드라고 하는데, 요걸 보기 싫으신 분들은 요 상단 뷰에서 쇼 픽셀 그리드를 체크를 해제하시면은 사라집니다. 다시 보고 싶으면은 뭐 다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어디 보자.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자, 어때요? 잘 보이게. 자, 이게 아까 안티 엘리어스를 끈 상태에서 그린 원이에요. 원의 외곽이에요. 이거는 안티 엘리어스를 킨 상태에서 그린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안티를 끄고 작업한 거는 되게 좀 외곽 엣지 부분이 거칠거칠하죠. 딱딱하고. 하지만 안티 엘리어스를 키고 작업한 부분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처리가 돼 있죠. 자, 엘리어스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은 화면을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는 픽셀이라고 했잖아요. 포토샵도 마찬가지로 이 색이 칠해지는 최소 단위가 픽셀이에요. 하나의 픽셀. 픽셀은 네모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단 현상이 숙명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엘리어스 현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이러면은 너무 거칠고 투박해 보이니까 그 계단 현상 일어난 부분에 이렇게 투명도를 줌으로써 부드러워 보이게 처리를 해주는 거, 이걸 안티 엘리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뭐 우리가 안티 먹었다, 뭐 안티 준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게임 만들 때 픽셀로 도트 게임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픽셀로 이루어진 그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안티 개념이 되게 중요했어요. 뭐 물론 지금도 중요하지만, 뭐 이렇게 그래픽 리소스 외곽 부분에 이렇게 안티가 먹어 있으면 나중에 막 게임상에 이상한 색깔, 뭐 키 컬러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0번 컬러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게 막 비쳐 보여 가지고 이미지에 엉뚱한 색깔이 보인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엄청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제 뭐 요즘에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안티 엘리어스를 키고 작업을 하고 투명도를 지원하는 PNG 파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안티 엘리어스 기능을 키고선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요게 안티 엘리어스를 안 먹였을 때, 요거는 먹였을 때 엘리어스 현상에 대한 안티다. 그 계단 현상에 대한 거를 안티를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안티 엘리어스 개념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면은 여기 안티 엘리어스라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은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요.
뭐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툴 설명하겠지만 브러쉬랑 펜슬의 차이도 브러쉬는 안티가 기본적으로 먹어 있는 거, 펜슬은 그 안티가 안 먹어 있어서 이렇게 계단 현상, 픽셀 단위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 이렇게 툴마다 어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게 안티 엘리어스 개념이에요. 지금 이거 말고도 물론 알아야 할 개념들은 되게 많아요, 포토샵에. 하지만 반드시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개념이 바로 레이어 개념, 그 다음에 뭐 선택 영역 개념, 그 다음에 이 안티 엘리어스라는 것에 대한 개념,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할게요. 히스토리 개념. 컨트롤 Z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컨트롤 Z. 꼭 그 포토샵을 다뤄본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컨트롤 Z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컨트롤 Z. 이게 뭐냐? 포토샵의 단축키예요. 포토샵에서 컨트롤 Z를 누르는 거는 내가 마지막에 했던 행위를 되돌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 그 물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방금 여기에다 이렇게 V를 그렸는데 이걸 다시 되돌리고 싶어. 내가 방금 했던 이 행동을 되돌리고 싶다. 그때 컨트롤 Z를 누르는 거예요. 자, 이 컨트롤 Z 개념은 아마 포토샵뿐만이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들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스토리라는 탭이 있어요. 패널이 있어요. 포토샵에는. 자, 이 패널이 보이지 않으실 때는 상단의 윈도우에서 보면은 포토샵의 모든 패널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히스토리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이고 뭐냐. 자, 그래서 이 히스토리 패널은 뭐냐면은 내가 이 새 파일을 형성한 이후로 내가 했던 모든 행위들이 그 클릭을 하고 했다가 마우스를 뗀 순간을 기준으로, 마우스를 대고 무언가 하고 마우스를 뗀 순간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다 기록이 남는 거예요. 내가 했던 모든 행위들이. 뭐 새 레이어를 만드는, 새 파일을 열고 새 레이어를 만들고 레이어에 뭐 껐다 켰다를 하고, 이거 보세요. 껐다 켰다 했던 것들, 그리고 브러쉬질을 했던 것들, 뭐 또 새 레이어를 만들고 또 브러쉬질을 했다가 껐다 켰다 했다가 뭐 움직였다가 막 이렇게 제가 했던 모든 행위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죠. 자, 이게 왜 히스토리 개념을 왜 제공을 해주냐? 내가 실컷 막 작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혹은 뭐 내가 뭐 중요한 걸 놓쳐서 엉뚱하게 작업을 했어. 자, 그럴 때는 새로 다시 만들 필요 없이 이렇게 어떤 히스토리 내에서 특정 부분으로 되돌아가면은 특정 부분으로 제가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부분부터 뭐 다시 작업을 한다던가, 혹은 뭐 잠깐 확인을 위해서 잠깐 되돌아가서 이렇게 확인만 하고 뭐 다시 이렇게 나온다던가, 뭐 그럴 때 히스토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히스토리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거 망쳤다 다시 할래 뭐 그럴 필요 없이 특정 부분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히스토리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마 여러분들 처음 설치하고 나면은 히스토리를 50개까지밖에 기억을 안 할 거예요. 50개까지만 기억을 하는데 이제 여기 에딧에 프리페어런스, 이게 포토샵 설정입니다. 포토샵에 대한 모든 포토샵 툴을 사용하는 데 관련된 모든 설정을 여기서 만져줘요. 에딧에 프리페어런스, 뭐 여기 단축키 설정, 메뉴 설정, 툴바 설정, 프리페어런스, 뭐 종합적인 설정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프리페어런스에 퍼포먼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퍼포먼스. 혹은 그냥 이 제네럴을 눌러줘도 여기에 이렇게 쭉 항목들이 다 나타납니다. 방금 나타났던 항목들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퍼포먼스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히스토리의 개수를 늘려줄 수가 있어요. 저는 120개까지 늘려놓은 거예요. 아마 기본값이 50개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50개는 좀 부족할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회사 다닐 때는 한 99개에서 100개 정도로 썼었고, 지금은 이제 120개, 집에서는 120개를 놓고 쓰는데, 요게 바로 히스토리의 개수, 몇 개까지 기억을 할 것인가를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퍼포먼스에 있어요. 자, 요렇게 포토샵을 사용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간단한 개념들 몇 개를 설명을 드렸어요. 뭐 이외에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일단 가장 딱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레이어 개념, 그 다음 히스토리 개념, 그 다음 영역 선택에 대한 거, 그리고 아주 중요한 안티 엘리어스 개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개념은 포토샵 사용뿐만이 아니라 뭐 2D 그래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안티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은 포토샵 기본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기본 툴, 포토샵의 기본 툴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